네, 은혜로운 일정 장은희입니다. 이번 한 주는 사실 트럼프가 또 취임을 하게 되면서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졌죠. 잘 소화하는 모습 보였는데 그동안 좀 트럼프 수혜 쪽으로 시선이 정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들해진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우리는 또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그리고 어떤 일정들을 체크를 해야 될지 저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SK 하이닉스에 있어서 좀 실적 발표를 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테고, 함께 실적 발표를 오늘 했었던 현대차에 대해서 실적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기 침체 그리고 전기차 캐즘을 딛고 그래도 사상 최대의 매출을 또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전체 매출 살펴보자면 175조를 넘었습니다. 2,312억 원 정도였죠. 일단 전년 대비해서 7.7% 가량 다 증가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만 영업이익은 또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면서 최대 실적 경신에는 좀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업이익 살펴보게 된다면 작년 전체 영업이익입니다. 14조 2,39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좀 5.6% 가량 줄어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일단 연말에 환율이 정말 급격하게 치솟았잖아요. 이로 인해서 또 부채에 해당하는 판매 보증 충당금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저희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좀 줄어들게 됐다. 이런 성적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 SDS도 오늘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작년 전체 매출액 13조 8,282억 원 기록, 전년 대비해서 4.2% 증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111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2% 이상 증가,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7,895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12.6%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좀 좋은 성적표였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클라우드 사업에 또 힘을 입어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 동시에 이뤄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그리고 관리 서비스 사업까지도 모두 골고루 성장했다라는 성적표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캘린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요일은 지났죠. SK 하이닉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따로 떼어서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테고 일단 내일입니다. 내일 정말 중요한 BOJ 통화 정책 회의가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일 통화 정책 회의 플러스 알파로 28일에 있을 FOMC 정례 회의까지 저희가 좀 함께 묶어 가지고 요것도 따로 떼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일본에서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YOY 기준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영국에서도 뭐 소비자 심리 지표 나오고요. 미국에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자 기대 지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나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모비스 그리고 LG전자 대기 중에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추후 한 일주일 동안 저희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또 실적을 좀 대거 쏟아낼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묶어서 잠시 이따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에서는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 내놓네요. 자, 월요일 됐습니다. 사실 이 날은 원래 공휴일이 아니었는데 공휴일로 바뀌었죠. 빨간 날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한국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 12월 나오고요. 사실 이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1월 기업 환경 지수, 미국에서 뭐 세 가지 지표 중요하게 나옵니다. 시카고 연방 국가 활동 지수, 11월 신규 주택 매매 MOM 기준, 그리고 1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 예정되어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 연휴입니다. 12월 12일 소비자 기대 지수 미국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11월에 또 미국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S&P 코어 로직 주택 가격 지수 포함해서 뭐 MOM 기준, YOY 기준,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 지수, 1월 댈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지수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수요일이 중요합니다. 29 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28 일이고요. FOMC 정례 회의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 조금 더 떼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삼성 SDI까지 앞으로 추후 일 주일 내에 실적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실적 중요한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게 또 미국에서 노브노디스크 예정되어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 빨간 날입니다. 독일 4분기 경제 성장률 EU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4분기 경제 성장률, 미국도 4분기 잠정 경제 성장률 예정되어 있는 상황. 자 그리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이때 또 실적 발표를 내놓거든요. 최근에 했는데 무슨 소리냐 하실 텐데 그때는 잠정, 이번은 확정이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1일 같은 경우에는 확정 실적뿐만이 아니라 사업부별 실적까지 꼼꼼하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DS 부문에 있어서 정확한 숫자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컨콜도 함께 있습니다. 컨콜에서 또 어떤 멘트를 하는지도 잘 팔로우업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경제 주표 일정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제가 예고를 해 드렸던 중요한 부분의 일정 그리고 또 이슈에 대해서 체크 하나씩 열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새해 들어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일본 증시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하다라는 의견 중론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를 보이시는 것처럼 일본 증시의 경우 주요국 증시와 비교해서 연초 이후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하고요. 심지어는 가장 저조합니다. 단기 불확실성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잔존해 있기 때문이겠죠. 일단 트럼프의 구체적인 관세 정책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4분기 들어서 특히 일본 쪽에 있어서 전력기기와 자동차 이런 뭐 탄탄하게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이 수출 산업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이번 올해 1월 들어서 좀 증시가 큰 폭으로 빠졌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리 인상 경계감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죠. 통화정책회의에서 BOJ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전망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는 23 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BOJ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일단 지난 18 일부터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발언을 삼가는 침묵 기간에 지금 현재 돌입한 상태라는 점. 그러면 우리는 좀 그 이전에 있었던 발언들을 되짚어 봐야겠죠. 지난 15일 우에다 BOJ 총재 같은 경우에는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경제와 물가 상황이 계속 개선되면 이에 따라서 정책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 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에 대해서 좀 경제가 계속해서 개선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정책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이 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BOJ 부총재 역시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그러니까 총재와 비슷한 맥락으로 연설을 해서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은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달러화 대비해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우에다 발언이 있었던 15일 같은 경우엔 제가 캡처를 해서 한번 준비를 해 드렸는데 일단 마이너스 1.17%까지 급락세를 보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죠. 엔달러 환율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엔화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BOJ에서 25bp 인상 결정이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에 글로벌 금융 시장이 크게 만약에 요동을 치게 된다면 인상이 또 보류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일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알 것 같고요. BOJ는 일단 지난 3월에 기준 금리인 단기 정책 금리를 무려 17년 만에 올리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사실상 종료를 했죠. 그리고 이어서는 7월 회의에서도 이를 0%에서 0.1%에서 0.25% 정도로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인상 직후에 캐리 트레이드의 되감김 속에 증시가 폭락세를 보였던 거 여러분들 꽤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BOJ 측에서는 이제 금융시장을 좀 놀라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후에는 세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 연출되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 있을 이 BOJ 쪽에 있어서 과연 금리 인상을 예상대로 단행을 할지 팔로우업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FOMC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현지 시간이고요.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을 93.1%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거의 사실상 동결을 한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CME 패드워치는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좀 한 번 정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32.2%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 정도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32.4%, 3회 이상 그러니까 3회, 4회, 5회 기타 등등으로 인하할 가능성은 22.9% 정도였습니다. 일단 이번 회의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다음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에 있을 그러니까 3월 FOMC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 밖으로 관세 폭탄을 좀 보류하는 움직임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에 좀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FOMC 금리 인하와 관련을 해서 전면적으로 좀 재조정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더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매파적 성향 인사로 꼽혀오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지금 사진의 이 인물인데요. 이 최근 금리 인하가 시장 기대보다 더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에 생각보다 더 빠르게 가까워질 것이라면서 낙관적인 코멘트를 꺼내놨었고 그러면서 상반기 중으로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횟수에 대해서 이 월러 이사에 따르면 연내 3회에서 4회 인하가 여전히 가능하다. 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 인하 횟수는 경제 지표 추이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코멘트했다는 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글로벌 주요 IB들 같은 경우에는 연내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 12월만 하더라도 4회까지 예상을 했었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1월이 되면서 횟수를 두 번이나 낮춰서 2회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의 경우 이 5개 IB에서 전망을 했던 것에 비하면 사실 평균이 한 3회가량이었거든요. 금리 인하 횟수가. 그런데 이번 1월에 살펴보시면 그 평균이 1.4회가량으로 반튼 넘게 줄어든 것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1월 28일에 있을 FOMC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동결, 자, 3월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모두 다 창사 이래 최대치의 성적표를 거뒀다고 합니다. 4분기 매출 살펴보자면 19조 7,6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가량 폭증을 했고요.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8조 8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던 것이 8조는 웃도냐 아니면 하회하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일각에 따르면 혹은 또 증권사들 대부분에 따르면 8조는 웃돌 것이다 라면서 한 8조 200억 원가량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보다도 예상치보다도 더 상회하는 성적표를 내놨다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3분기 그러니까 2023년 4분기 대비해서 2236%나 말 그대로 폭증했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 2분기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단 한 개 분기도 쉽지 않고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 쭉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 거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연리를 잘 해주고 있는 SK 하이닉스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부동의 삼성전자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1등 자리 국내 1등 영업이익 기업이 됐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연간 기준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2024년 매출액 66조 193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 폭증을 했고요. 이 매출액 66조라는 금액은 종전 최고치가 2022년이었거든요. 이때보다도 무려 21조 원 이상이나 큰 폭으로 매출액이 성장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함께 살펴보자면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23조 4,673억 원입니다.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최고치가 2018년이었어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초호황기였잖아요. 그때보다도 무려 2조 6천억 원 이상 더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좀 삼성전자와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대만 업체 TSMC와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영업이익률이 좀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 이번 4분기 영업이익률 살펴봤더니 41%를 기록했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동기간 49%를 기록을 했는데 TSMC의 뭐 견주어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영업이익률까지 달성을 해버린 SK하이닉스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국내 제조업 평균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겨우 5%대에 불과하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호실적의 배경은 뭐 너도 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HBM에 있었겠죠. 사측에 따르면 일단 작년 HBM 매출이 그 전년, 그러니까 23년 대비해서 4.5배가량이나 증가했다라고 했습니다. 매출이 훨씬 더 4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 비중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디램 전체 매출에서 HBM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번 4분기 40%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HBM 매출 비중이 40% 이상을 좀 웃돌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수치의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분기 만에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0% 이상이나 폭증을 한 것입니다. 자, HBM뿐만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 제품인 ESSD 판매도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면서 실적을 이끌었다라고 사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ESSD 매출 한번 살펴봤더니 전년 대비해서 300% 이상 폭증을 하면서 흑자 전환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현금성 자산,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그 현금 1년 만에 급증을 했겠죠. 일단 2024년 말에 14조 2천억 원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결국에는 나타났는데 1년 만에 5조 2천억 원이나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것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훨씬 더 큰 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올해도 좋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올해도 좋다고 합니다. HBM 질주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시장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측에 따르면 올해 HBM 매출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이나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다라면서 아주 호언장담하는 모습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역사를 계속해서 새롭게 쓰고 있는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그리고 그동안 상승세가 좀 고점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웠다라는 이런 이런 감정까지 함께 모이게 되면서 오늘 장중한테 한 4%까지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좀 잘 유지를 하면서 낙폭은 줄이면서 2%대 약세 보이면서 장 마감지였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아가서는 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 있어서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 미리 보기로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포스코홀딩스의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게 되면서 이 목표 주가를 기존 52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정말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적표가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4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감소한 17조 9천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9% 증가한 4,253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시장 기대치 5,799억 원이었는데 이걸 크게 하회한 수치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적표 나오는 이유 한번 살펴봤더니 국내 철강 제품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그리고 또 환율 효과로 인해서 판매 가격과 원가의 차이가 소폭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좀 실적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예상이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 테고요. 자, 그리고 캐즘에 따라서 뭐 전방 수요 부진과 업스트림의 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의 약세도
실적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현재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조와의 임금 협상을 했죠. 여기에 따른 비용도 영업이익을 끌어내렸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자,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일단 단기간 내에 유의미한 업황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겠죠. 반덤핑 관세 등 이런 정책적인 변수가 철강 시황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확정 실적은 24일에 나오는 것이고요. 잠정 실적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인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4분기 예상되는 매출 6조 4,512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량 쪼그라들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255억 원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영업 손실을 봤죠. 예, 컨센서스가 한 마이너스 1,800억 원가량이었거든요. 크게 이 낮았던 눈높이마저도 또 하회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의 IRA상 첨단 제조 세액 공제 보조금을 3,700억 원 넘게 수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천억 원을 넘어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028억 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적자를 기록한 것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다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1년 기준, 연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매출액 25조 6천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4% 넘게 쪼그라들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만만치 않습니다. 5,754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73%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2024년에 쪼그라든 이유 살펴보자면 주 원인은 미국과 중국,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이 GM이 판매량이 좀 줄어들었어요. 판매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북미 공장 가동률을 또 줄이게끔 만들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가동률에 따라서 보조금을 수령받습니다. 가동률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수령받을 수 있는 보조금도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쪽에 있어서 테슬라 전기차 재고가 좀 증가를 한 점, 그리고 유럽 쪽에 있어서는 중국산 이 전기차가 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유로의 완성차 브랜드 이런 차량이 좀 판매가 저조하게 기록이 나왔다라는 이야기 들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 영업이익 부진 요인 한번 살펴보자면 배터리셀 판매 가격이 3분기보다 4분기에 하락을 했고요. ESS 관련된 일부 프로젝트 역시도 일부 좀 지연됐다, 이연됐다라면서 수익성 축소에 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4년 12월 20일 비상 경영을 선언한 바가 있었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최근에 목표 주가를 54만 원에서 47만 원까지 내려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멘트는 좀 긍정적이었어요. 업종 내 대장주로 하반 경직성은 견고하다라고 했다는 점. 자, 그리고 삼성 SDI도 실적 발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일단 예상되는 게 어떤 예상이 되고 있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2017년 1분기 이후 7년 만에 정확하게는 31개 분기 만에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상되는 성적표 4분기 매출액 3조 7,790억 원, 영업 손실입니다. 이익 아니고요. 손실 2천억 원 넘어섭니다. 그리고 순이익 아니고 순손실입니다. 순손실 83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넘게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영업 손실과 순손익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적자 전환됐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연간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자면 2024년 매출액 16조 6천억 원, 영업이익 4,160억 원, 순이익 8,100억 원가량 기록할 것으로 예상. 참고로 2023년 살펴보자면 이건 확정이겠죠. 매출액 22조 7천억, 영업이익 1조 6천억, 순이익 2조 660억이었습니다. 2023년에 비해서 작년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기업들에 대해서 뭐 확정 실적, 잠정 실적,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 봤는데요. 가장 크게 일단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전기차 캐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캐즘이라는 것은 대중화가 되기 전에 일시적인 수요 둔화를 의미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올라가는 그래프에서 갑자기 깊은 골짜기가 나오죠. 이게 바로 캐즘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궁금한 게 대체 대중화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세탁기 TV 엘리베이터 살펴보자면 대중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스마트폰은 대중화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한 17년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죠. 왜냐하면 기술 발달이 고도화로 빠르게도 성장함에 따라서 시간이 계속해서 단축되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2008년에 테슬라가 처음으로 전기차를 시장에 출시를 했더라고요. 올해가 딱 17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 말은즉슨 이제는 정말 대중화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 봐도 좋을지, 정말 마지막 관문이라고 봐도 좋을지 기대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제오를 일정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잘 짜시는데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